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찬 생활입니다. 요즘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서 현관 앞을 비추는 CCTV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나 복도뿐 아니라 이웃집 카메라가 우리 집 문 앞까지 비추게 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촬영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공동주택에서의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남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방법 목적으로 CCTV 설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웃집까지 비치게 되면은 그 이웃집에서 CCTV를 보면서 좀 저거 우리 계속 비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CCTV 좀 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어떤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법이 미리 정해놓은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특히나 목욕탕이나 화장실, 사우나나 탈의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큰 장소에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설치 운영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요. 요즘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한 공동현관이 설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현관이나 창문 앞에 있는 복도 공간이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CCTV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창문 앞에 설치된 CCTV로 인해서 창문 내부의 공간이 촬영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주거의 평온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둑이 좀 많이 든다거나 택배 분실이 좀 잦아서 CCTV 설치하는 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목적이 이제 방법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미리 정해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법 목적의 CCTV 설치와 운영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그다음에 촬영의 범위와 촬영 시간, 그리고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곳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 목적의 CCTV라고 하더라도 그 촬영 범위와 설치 목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 요즘 또 기계가 좋다 보니까 네. CCTV가 화면만 찍는 게 아니라 소리도 녹음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청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포함되어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그 처벌 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음 기능 사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련 사례와 관련해서 좀 배상 판결이나 위자료 판결 난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웃의 CCTV로 인해서 나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었다는 피해로 인해서 CCTV의 철거를 구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피해자가 이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 고소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웃의 집 앞과 골목은 촬영이 됐지만 피해자의 집 앞이나
대문 안쪽이나 마당 안쪽에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네. 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과 그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CCTV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이웃이 설치한 방범용 CCTV로 인해서 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피해자의 토지와 토지 위에 설치된 그 가건물, 그리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방문하는 모습 등이 촬영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당초 피해자는 위자료로서 130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소송 제기 후에 가해자가 그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최종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50만 원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이제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CCTV가 조금 느낌이 쎄한데 해도 이웃 간의 불화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물론 해당 이웃과 잘 협의해서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텐데요. 그러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양측이 조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CCTV를 철거하거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실 수 있고요. 예.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절차대로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봐서 저 기분이 나쁘다 해서 그 CCTV를 건드리면 이것도 역으로 또 처벌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효용을 해한다는 거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해당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예. 그것이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네. 예, 실제 사례를 네, 한 가지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예. CCTV를 하늘을 비추도록 거꾸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CCTV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징역까지 갔네요. 예. 징역과 벌금 등이 예. 선고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